네, 3부 자녀와의 갈등 지혜로운 해결법. 네, 오늘은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네, 1부는 우리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부는요, 대화의 실전편이었고요. 3부는 지혜로운 부모되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부 수업 잠깐 복습해 볼까요? 대화의 방식은 일방적인 지시에서 질문형으로 바꾸기,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 액션보다는 부모님이 리액션을 많이 하라, 이런 데 초점을 두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 두 번째로 질문하기, 이때 질문은 엄마가 원하는 거 물어보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가 의사를 말할 때는 그렇구나 라고 수용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 엄마도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기, 즉 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고요. 기억해 두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자존감이라는 말보다는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아이 자존감 키우기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 부모 교육의 한 트렌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네, 도표에서 보듯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이게 자존감 수업의 기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걸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자,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욕구, 본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참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자기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와 잘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존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BTS 노래죠. 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바몬의 자료에 보면요, 우리 대학생이 뽑은 자존감 도덕 1위가 엄마였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유튜브에 코로나 시대의 부모 역할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강의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강조하셨어요. 애착보다는 공감해야 되고요, 소유보다는 자유, 그리고 기대보다는 기여하는 부모로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면요, 애착 대신 공감하는 부모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유 대신에 자유를 주는 어머니는 네, 네 생각은 어때? 이런 말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보다는 기여하는 부모, 오늘 새롭게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때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엄마가 뭐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대화한다면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모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꼭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애착 대신에 공감하고 소유 대신에 자유를 주고요. 기대 대신에 서로 기여한다면은 더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아이나 남편, 나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못마땅한 자극이 왔을 때 첫 번째, 일단 멈추고 2. 잠깐 생각해보고 3.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요. 이때 무슨 말을 선택하냐 하면요. 해석을 잘해보자는 겁니다. 정혜신 선생님의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그 해결법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나 상대방의 말을 우리는 이 말이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렇게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갈등도 줄이고 다툼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내 방 청소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은 부탁일까요? 감사의 말일까요? 일단 감사의 말로 해석해 볼게요. 엄마가 네 방 청소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듣는 아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물론 부탁의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죠? 이제 내 방은 내가 치울 수 있으니까 엄마 이제 제 방 안 치우셔도 돼요. 그 말이지. 그러면 엄마가 참 감사하고 고맙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이렇게요. 거기에는 먹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 라고 해석하시는 대신에 오늘 저녁에는 맛난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부탁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생신에 제가 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도 심한데 오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머님 제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어머님이 반갑다 고맙다 라는 이야기시죠 라고 해석한다면 아이와도 시어머니와도 더 친숙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는요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명령, 지시, 강요하는 말투죠. 이런 식의 말은 자녀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의타심을 키우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일어나라, 책가방 챙겨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잘 때는 빨리 자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하루에 나에게 빨리라는 소리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왈 그래 빨리 말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명령에다가 빨리라는 말 참 우리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명령에도 잘 듣지 않으면 한 단계 수위를 높입니다. 경고, 위협하는 말로요. 이런 말투는
권위에 대한 저항감 또는 적개심을 갖게 하고요. 벌을 피하려는 행동을 배우게 할 뿐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특히 이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될 말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고 제한하는 말투, 그 심리적 영향은요,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부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늘 의지하는 경향,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마마보이가 되죠. 자, 그리고 평가, 비판, 우롱하는 말투요. 그 심리적 영향은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쉽고 자기 비하적, 자기 조소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적극적 사고나 행동을 피하게 되고 창의적 사고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 비판 대신에 우리가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탐색, 질문, 심리 분석하는 말투입니다. 그 심리적 역량은 부모의 해석과 심리 분석이 옳은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고요. 또 수치심을 갖게 되며 부모의 해석이나 심리 분석이 옳지 않으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부모와 대화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탐색 심리 분석의 말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몇 시까지 있었어. 이거 형사가 범인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로 하는 말이라고요. 자,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요즘 거짓말이 많이 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머니의 말투에 탐색, 질문, 심리 분석이 많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 비교하기죠. 그 결과는 부모의 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상대에 대해 열등감,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 간에 비교할 때는 형제의 우위를 상하게 하기도 쉽죠. 그리고 예전에는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한 비교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집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 이렇게 어머님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때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가 대화를 원할 때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이 탐탁치 않더라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요. 의논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돕죠.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의 의사결정, 여행이라든지 캠핑 이런 데 결정에 같이 참여하고 부모와 함께 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잘한 점에 자꾸 주목하면서 자주자주 칭찬한다면 갈등 해결을 잘하는 부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부모 역할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지시, 지도, 지원해서 자율적인 아이로 키우는 걸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 매니저, 코치의 역할에서 치어리더로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치어리더는 우리가 질 때도 으쌰으쌰 해주고요.
경기에 이기면 더 잘하라고 으쌰으쌰 해주는 부모가 치어리더 같은 부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치어리더는 어떤 말들을 주로 하느냐, 치어리더 부모의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자, 이런 말 하면 됩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많이 했죠, 어릴 때. 네, 잘했다, 이런 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지, 오늘 고생하셨고 힘드셨죠. 네. 그리고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믿는다, 이 말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 봤더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땡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성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고마워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쓴 말은 sorry, 미안해 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시고, 우리 아이도 사과 받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치어리더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까지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모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고2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불을 제끼면서 재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내 이름 부르면 하루 종일 재수 없으니까 앞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받고 실천하면은 아들에게 재수 없는 엄마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소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이 많이 깊어진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말 위에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지, 믿는다, 우리 아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빼고요. 자, 이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줬거든요. 열심히 숙제를 하신 그 어머님에게 일주일이 되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원래대로 하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굽히지 않고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한 어느 5월에 초등학교 이후 한 번도 어버이날에 편지, 카네이션 주지 않았던 아들에게서요, 학교에서 보낸 편지가 왔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3줄의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나의 어머니다 였습니다. 달라진 아들과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실천하신다면 우리도 화내지 않고도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 3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실천하시면 자녀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행복한 부모가 되실 것이라 기원합니다. 1, 2, 3부 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